자, 오늘은 뭐 좀 위험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각자 알아서 할 일들인데, 이게 이제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선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선행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받게 되면은 이제 뭐 고등선행이야 표준적으로 어떻게 해 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죠. 근데 이제 항상 이제 힘든 게 뭐냐면은, 특히 이제 초등 과정에서 이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영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대체로 이제 뭐 국어가 가장 이제 오리무중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막 독서를 시키기도 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제 뭐 수능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을 풀리기도 하고, 이런 행태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국어는 따로 이제 제가 한번 길게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학생 교육의 소신이나, 또 이제 이렇게 하면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듬뿍 담긴 이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될 테니까 그건 따로 빼고요. 영어는 알아서들 잘 하죠. 영유도 보내고, 그리고 또 보통 이제 뭐 영어 학원들을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때부터 가서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영어 관련된 질문은 실질적으로 이제 학군지에 있는 그런 학부모님들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좀 많지는 않고요. 통상 이제 영어 관련해서는 이제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수학은 이제 처음 이제 학생들을 공부시키려고 하는 그 입장에서 이제 고민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컨대 이제 초등 수학 하면은 처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은 이제 사고력 수학 같은 이제 용어가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예전에 이제 학습지, 눈높이 수학 같은 학습지들이 있죠. 굉장히 연산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이 연산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도 되게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이제 초등에 국한된 그런 수학들을 어느 학년까지 가르치고, 그 뒤로 이제 중등 선행을 몇 학년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질문들도 상당히 이제 많아요. 일단은 이제 그 국영수 중에서 뭐 나중에 이제 과학까지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수학을 먼저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수학 선행에 대해서 가장 이제 그 중요한 질문은 그거죠. 몇 학년 때부터 이제 중등 선행을 시작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기준을 정해줘야 되겠죠. 통상 보통은 이제 5학년 때부터 중등 선행을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개인차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이제 뭐 학생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영재교를 갈 것인지, 뭐 자사특목고를 진학을 할 것인지, 이런 이제 본인의 이제 목표 수준, 즉 필요에 따라서 이제 개인차가 상당히 이제 많이 있기는 해도, 중등 선행 과정을 초등에 시작을 할 때 통상 이제 5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조금 일찍 시작하면 4학년 때부터 시작하기도 하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4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아요. 본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제 유연하게 1년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혹은 6개월 정도를 이제 유연하게 이제 조정하는 그런 방법들은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행 기준을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이 선행을 몇 년치를 선행을 해서 계속 나갈 것인가, 그걸 이제 정해놓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뭐 내가 1년 선행을 계속 하면서 학교 교육을 현행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학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죠. 1년 정도만 선행을 해서 나가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자꾸 더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중등 선행을 시작을 하니까 많이들 들어요. 그래서 5학년 때 이제 6학년 선행 정도만 하고 끝내겠다라고,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등 선행 지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진짜 중등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그런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학생 상황 따라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1년치 선행을 가지고서도 상당히 이제 속도가 좀 버거운 그런 학생이 있는 반면에, 2년치 선행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잘 속도에 맞춰서 따라가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5학년 때 중등 선행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2년이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어요. 이건 보통 실제로 학군지뿐만이 아니라 비학군지 지역에서도 이 정도가, 그래서 수학을 아주 싫어하지 않는 학생들, 수학에 대해서 평균 수준의 이제 그런 친숙도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통상 이 정도 선행을 맞춰서 진행을 하면은 이제 따라갈 수는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이제 이상적인 거는 이제 3년 선행을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하겠죠. 왜냐면은 중3 때 이미 고3 선행까지 다 끝내버리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수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3년 선행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특수한 경우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 3년 선행을 하는 학생들도 학군지 지역에 가면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학군지 지역에서 수학 수업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올 초까지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 그 담당을 했던 반이 상당히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모여 있는 반이었는데 그 반에 처음 들어갔을 때 되게 놀랐어요. 제 나름대로는 이제 처음에 진단 테스트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그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선행을 해서 그 선행 테크닉을 가지고 수학을 푸는 게 아니고요. 딱 그냥 고1 수준의 수학이었지만 그 고1 수준의 수학을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답이 나오는 풀이 과정까지 쓰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문제들로 이제 한 5문제를 구성을 해서 학생들한테 진단 테스트를 봤어요. 첫 시간에. 그랬는데 그 학생들 대부분이 다 맞춰버리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나중에 한 명씩 면담을 하면서 물어봤는데 이미 이제 그 수학 자체를 다 끝냈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이 초등 과정에서 끝내고 올라왔던 학생들이라. 그래서 뭐 어디까지 이제 이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를 제가 나름대로 이제 조율을 하느라고 한 보름 정도 한 3-4번의 강의를 거기에 할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 친구들은 이미 이제 고3들이 대학을 갈 때 보는 그 서울대 심층 면접 수학 있죠. 그거나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 다른 이제 주요 대학의 논술 문제를 풀려도 생각을 하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수학 진도를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 학생들은 그때 중3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생들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목표치만 따라가다 보면은 뭐 좋지가 않죠. 그죠? 그거는 분명히 이제 그 학생들은 영재교를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들을 갖고 달려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준의 수학 실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2년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 이제 선행 정도를 줄여갈 것인지 조금 늘려갈 것인지 이거는 학생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통상 이제 그 선행학습 과정에서 각 이제 학년들이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 중1 선행을 한다, 중2 선행을 한다, 중3 선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선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그 기간이죠. 선행 기간을 어떤 식으로 이제 잘라서 이제 학생들의 선행 계획을 짜야 될 것인가 요걸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얘기를 해요. 중1 과정, 중2 과정, 중3 과정의 선행을 학생들한테 시켜보면은 우리가 수학을 공부를 할 때 기본 과정의 수학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심화 과정의 수학을 다지는 형태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보면 보통 얘기하기를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이제 기본 심화를 다 이제 그 공부하는데 학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개월 정도다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이제 개인별 편차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해주면서 여유 있게 진도를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한 4개월 정도로 이제 텀을 잡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고등과정 선행에 들어갔을 때 좀 문제가 있긴 하겠죠. 왜냐면은 이제 미적분 2까지 이제 공부를 충분히 못하거나 이제 기하까지 개념 공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입학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이렇게 천천히 다지면서 나가게 되면은 그 뒷과정을 공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토픽에서 충분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 과정의 이제 그 선행은 통상 이제 기본을 공부하는데 3개월 그리고 이제 심화를 공부하는데 3개월 이렇게 저는 기간을 잡아요. 뭐 좀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통수학이라고 하는 거 지금 수상하죠. 이게 바뀐 교육 과정에서 공통수학 1, 2로 이제 바뀌어 있는데 수상 뭐 7주 완성, 뭐 수하 7주 완성 개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죠. 7주면은 한 2달 남짓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뭐 기본 개념을 7주로 한다라고 하면은 심화 과정을 다시 이제 7주 정도 했을 때 겹쳐보면 그 기간 자체가 3개월이 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한 4개월, 5개월 만에 이제 속성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개인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진도에 급급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충분히 이제 학생들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진도만 나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 수학 학습의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해라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월 이상, 최소한 6개월 정도는 한 과정에서 이제 할애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통수학 1의 기본 심화를 하는데 6개월 정도가 걸리죠. 그리고 공통수학 2의 기본 심화를 하는데 또 6개월. 그럼 이것만 해도 1년이란 말이에요. 1년 동안 이제 공통수학 1의 기본 심화 이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공통수학 2의 기본 심화를 거치게 되면은 이 두 과정을 합쳤을 때
그리고 뭐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이 1년보다 더 길게 가라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통수학 기본 과정에 4개월, 심화 과정에 4개월, 공통수학 하도 마찬가지로 4개월, 4개월에서 다 합치게 되면은 16개월이죠, 그죠? 그럼 1년보다 좀 더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이제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유 있게 나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요거를 이제 표를 그려갖고 이제 뭐 화면에다가 띄워드릴 테니까 그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좀 진도를 좀 빨리 나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 과정에서 이제 그 5학년 과정을 4개월씩 텀을 3개를 나눠서 중1 과정, 중2 과정, 중3 과정 이렇게 3개월, 3개월, 3개월씩 이제 기본 심화, 기본 심화, 기본 심화 과정들을 1년 안에 중학교 과정을 다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기간을 6개월, 6개월로 나눠서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요 과정을 또 기본 심화, 기본 심화 과정으로 이제 끝내는 학생들이 있죠. 지금 딱 들어봐도 어떻게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심화 과정까지 다 끝낼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은 일단 1학년 때는 자유학기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자유로운 시기이기 때문에 시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또 이제 두 텀으로 나눠서 첫 번째 텀에는 대수, 지금으로 말하면 수원이죠. 수원을 공부하고 두 번째 텀에 이제 미적분 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수2예요. 그걸 공부한 다음에 중2 과정에 올라가서 미적분 2, 지금으로 말하면 미적분학입니다. 그리고 기하, 이렇게 이제 개념 심화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중3 과정에서는 이것들을 전부 다 총체적으로 복습하는 그런 형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 이런 친구들은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느낌을 받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초에 수업을 맡았을 때 그 학생들이 대체로 이런 트랙을 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이제 선행 과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제 1년 동안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다 끝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걸 좀 쪼개서 좀 여유 있게 나가고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미리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 전반부를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으로 공부를 해요. 초반부를 중2 과정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5학년 때 중3 과정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공통수학 1을 공부를 합니다. 수상이죠.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상반기에 공통수학 2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반기에 공통수학 1, 2를 했던 것들을 한번 이제 복습하면서 훈련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까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다져놓고, 그리고 이제 중1 과정에 가서 이제 바로 이제 대수학 미적분 1, 그러니까 수원 수투 과정이죠. 요거를 상반기 하반기에 공부하면서 앞에서 했던 공통수학 1, 2에 대한 그 복습을 계속 병행해 나가는 이런 형태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중2에 올라가면은 또 상반기에는 그 수 1, 2죠. 대수학 미적분 1을 또 중2 상반기에 한 번 더 다져서 복습하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미적분 2를 공부하는 거죠. 지금 교육과정에서 미적분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3 상반기에 이제 기하라든지 이런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아니면 확통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앞으로 이제 확통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확통을 공부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나머지 중3 하반기에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복습하면서 다지는 이런 이제 방법으로 공부하는 선행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듯이 4개월 텀으로 쭉 진도를 나가는 이제 그런 학생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타이트하게 이제 진도를 나가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학생한테 이제 뭐가 맞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속도로 어떤 선행을 해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서 학생한테 이제 뭐 기준을 세우고 이제 선행 계획을 짜야 될 텐데, 그 선행 계획을 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학생한테 공부를 시켜봐요. 이제 개념을 흡수하는 속도가 있거든요. 그 개념을 천천히 흡수하든 빨리 흡수하든 그걸 흡수를 하고 나면은 그 개념을 가지고 학생들이 문제를 풉니다. 이 문제를 풀 때 당연히 이제 뭐 기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 중급 정도 수준의 특정한 문제 유형 스타일을 익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있겠죠. 무난한 난이도에 이런 문제들을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심화 수준의 문제라고 하는 것, 뭐 각 문제집마다 C스텝에 들어있는 문제들이겠죠. 그런 문제들을 풀렸을 때 이 학생한테 얼마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부여를 해서 그 생각을 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제 개인적으로 권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심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쭉
공부를 계속 반복해서 해 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앞선 선행 과정들을 쭉 한번 맛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예를 들어 중1 기본, 중2 기본, 중3 기본 그리고 공통수학 1, 2 그리고 대수 미적분까지 쭉 개념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심화 과정을 쫓아가는 이런 형태의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건 실제로 학원 선생님들도 그렇게 이제 진도 수업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건 이제 눈에 보는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흡족스럽습니다. 왜냐면은 벌써 우리 애가 지금 소위 말해서 수투 과정까지 다 끝냈어. 그러니까 미적분 원 과정이겠죠.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거기까지 다 끝냈어. 그리고 이제 심화로 다져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 좋죠. 좋은데 이게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은 자꾸 이제 이렇게 진도에 급급하다 보면은 학생이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뺏어버리게 돼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수업했던 학생 중에서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은 중학교 때 이제 그 삼각비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 삼각비가 나오는데 이 삼각비 과정까지 쭉 개념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과정까지 올라가서 쭉쭉쭉쭉 다 공부를 했어요. 수투, 지금으로 말하면 수투죠. 수투 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이 친구가 이제 다시 되돌아왔었거든요. 되돌아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중등 과정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해서 풀어야 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그 문제들을 자꾸 이제 고등학교 수학 개념을 가지고 이제 풀게 되니까 이게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단 수학을 제대로 생각하고 잘 하지도 못하면서 이제 이 과정 자체가 시시하게 쉽게 느껴지니까 그게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진도를 빼게 되면 또 먼저 충분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단계에서 좀 고등수학에 있는 테크닉을 갖고 와갖고 문제를 풀어버리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죠. 이러면 수학적 사고력이 늘지를 않거든요. 자꾸 내가 그 단계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풀어보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 친구가 수학을 보는 눈이 길러져요. 소위 말해서 그 문제에 접근하는 채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기 안에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접근법이라고 하죠. 내가 이렇게도 한번 접근을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접근을 해보고 그런 수학적인 사고 혹은 또 통찰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기회를 싹 뺏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개념 위주로 쭉 앞으로 진도를 많이 뺐다가 되돌아와서 이제 다시 가게 되면은 또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진도에 급급해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요거는 수학을 좀 흥미 없어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수학을 진짜 잘하는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수학 참 재미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제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학습 기간을 설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 학생이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고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심화된 단계의 문제를 생각도 많이 하면서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그 텀을 한 학년을 끝내는 텀으로 설정을 하고 이제 학습 계획을 진도 계획을 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계획을 저는 얘기를 할 때 중1 과정을 한 8개월 정도는 충분히 짜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을 세 텀으로 나눠서 4개월씩 세 텀으로 나눠서 앞에 두 텀은 그냥 중1 기본 심화를 해라. 물론 이제 뭐 4개월 자체를 기본을 할 필요는 없죠. 중1 기본을 한 2달 정도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그 뒤로 이제 유형 공부하고 심화하는 단계로 나아가서 한 6개월 정도를 충분히 시간을 쓰고 그 다음에 2학년 단계로 넘어가서 똑같이 8개월을 쓰고 중3도 8개월을 쓰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해 나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학에 대해서 대체로 조금 흥미가 조금 떨어지는 학생, 똑똑하기는 한데 수학이 내 적성에 안 맞아라고 하는 학생들 있죠. 이런 학생들도 충분히 이제 수학에 흥미를 붙이면서 생각도 많이 하면서 자기 실력을 다지는 그런 형태로 학습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진도 계획을 짜고 나면은 이제 중등하고 고등에 이제 관련된 뭐 선행학습 계획은 대체로 이제 머릿속에 그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여기에서 하나 더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면은 그 5학년 이전 혹은 4학년 이전에는 초등수학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초등수학은 뭐 특별할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두 학년 이제 선행해 나가는 것 자체는 크게 이제 문제될 것이 없는데 거기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제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어느 학년까지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느냐 요거를 이제 많이 문의들을 해요. 사고력 수학 하면은 스토리가 있는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한 이제 상황이라든지 혹은 또 특정에 주어진 맥락이라고 얘기를 하죠. 컨텍스트가 있는데 그 맥락 속에서 이 수학적 아이디어를 뽑아서 결론적으로 수학의 수치 해결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예컨대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제 제 경시대회 때 이제 풀었던 문제일 것 같은데 뭐 속도 문제 같은 것들도 이제 맥락이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이 서울하고 부산을 왕복하는데 가는데 걸린 시간과 오는데 걸린 시간, 혹은 또 갈 때의 속도와 올 때의 속도를 주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서울을 왕복하는데 이제 얼마의 속도로 왕복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수학을 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수열 과정에 가면은 조화수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조화수열 아이디어가 이제 이런 속도 문제에 적용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공부하고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주워 들었던 학생들이 다시 이제 뒤로 돌아와서 이 사고력 수학을 건드리게 되면은 그냥 그 고급 테크닉을 써서 풀어버리게 돼요. 이제 뭐 발이 이제 2개인 동물도 있고 4개인 동물들도 있잖아요, 다리가, 그죠? 막 그런 동물들이 섞여 있는데 총 다리가 몇 개다 이랬을 때 이제 뭐 닭이 몇 마리고 뭐 소가 몇 마리냐 뭐 이런 식의 문제를 풀어내는 경우들이 있죠. 이것도 죽는 과정에서 연립 방정식을 배워버리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그 사고력 수학에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고급 테크닉을 갖고 내려오면은 생각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들이 그 테크닉을 머릿속에 익히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학생이. 이거 어떻게 풀지 이제 자기가 이제 푸는 수단, 뭐 수학적인 도구죠. 자기 수학적인 도구를 생각하는 단계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걸 변수를 어떻게 해서 이제 줄여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준 변수로 설정을 하고 그 기준 변수를 활용을 해서 다른 값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서 맥락을 갖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고력 수학을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단계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학생들이 그 과정들을 해결하면서 결론에 이르게 하는 이런 이제 방식의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력 수학은 초등 과정에서 충분히 하는 것들이 전 좋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게 일정 정도 이제 공부가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게 좀 중등, 고등 과정에 고급 수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사고력 수학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좀 더 이제 새길로 빠져야 돼요. 이때는 이제 뭐 경시 수학을 한다든지 올림피아드 쪽으로 이제 혹은 또 영재교 입시 쪽으로 이 수학을 선회를 해서 이제 공부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요거는 약간 이제 좀 결을 달리하는 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행 심화를 해나가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시 트랙을 타는 이런 수학이 이제 갈래가 갈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목적에 따라 달리 해야 되겠죠. 영재교를 지락하는 학생들은 꾸준하게 이걸 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한 초등학교 4, 5학년 되면 이제 선행 진도 트랙을 타는 형태로 이제 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4학년 이전 과정에서는 저는 가급적이면 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학적인 생각을 탄탄하게 다져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이제 교재들도 많이 있죠. 그 교재들을 보면서 진행을 해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선행 진도가 시작된 다음에도 학생이 수학을 하는 걸 딱 봤을 때 우린 여력이 좀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경시 수학을 같이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 경시 수학을 하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이제 어떤 고급 수학 테크닉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수학 지식을 가지고 계속 소위 말해서 원초적인 연산이라고 하죠. 그 연산에 관련된 지식만 있는 상태에서 깊이 있게 수학을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수학적인 직관이나 통찰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길러 나가는 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특별한 이제 뭐 여유라든지 목적, 영재교 진학이라는 이런 목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보통 사고력 수학은 이제 한 4학년, 3학년 정도까지 하고 적극 선행 심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 수학과 관련돼서 이제 많은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교재와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해요. 어떤 교재를 봐야 됩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기본적인 교재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예전에 이제 굉장히 라디오 광고로 이제 인기몰이를 했던 교재가 있죠. 그 개념 유형이라는 개념 플러스 유형이라는 그런 비상에서 나온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신사고에서 나온 센 개념이나 센 연산 이런 교재들을 기본 교재로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을 익히는 교재로서 활용하는 교재들은 많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일품 수학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일품 조금 어렵죠. 요거는 것들을 풀어내고 나면은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는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교재가 심화 단계에 갔을 때는 이제 최상위 수학 S, 이 디딤돌에서 나온 교재죠. 최상위 S 수학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럼 뭐 최고 수준 수학이라든지 뭐 최고 득점 수학 이런 것들 천재 교육에서 나온 거죠. 최고 수준 수학은 이런 것들까지 이제 뭐 하게 되면은 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좀 더 욕심을 부리면 그 이상 단계까지도 이제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3프로 올림피아드 수학이라는 교재도 있고 뭐 1031 같은 교재들도 있죠. 그 뭐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뭐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학을 곧잘 하고 수학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이런 교재들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을 들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등 쪽에 올라가면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센이죠. 센 교재를 많이 쓰는데, 센 교재 안에는 A 스텝, B 스텝, C 스텝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B 스텝 문제들로 이제 수학 한 권을 채우는 교재들이 있습니다. 센 B라고 하는 교재도 있고 센 C라는 교재도 있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센을 무난히 푸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C 스텝 문제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학생들은 이제 B 유형까지만 공부를 한 다음에 그걸 좀 더 이제 능숙하게 다지고, 그리고 충분히 이제 그게 능숙해지게 되면은 이제 심화 수준의 C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보는 이제 그런 이제 트랙을 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냥 아예 그냥 센 B 교재를 이제 채택을 해서 기본을 익히고 센 C를 이제 심화 과정에서 익혀나가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근데 센 C가 심화 과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은 그냥 센이라는 교재에 그냥 ABC 나오는 그 교재 한 권으로 다 단계적으로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높은 수준의 이제 그 수학 교재를 넘어가는 것이 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최고 득점 수학이나 최고 수준 수학, 일품 수학, 일품 수학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넘어가서 이제 좀 심도 있는 문제들을 익혀 나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중등 과정에서도 블랙라벨이나 A급 수학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수학 실력이 뒷받침이 된다면은 그 정도까지도 이제 공부를 해보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개인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초중등 수학 선행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가장 이제 강조하는 점은 뭐냐면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학생한테 심도 있는 문제들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충분히 시간을 줄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면서 진도 계획을 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계획이 학생 상황에 따라서는 한 학년 과정이 8개월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좀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끓기도 전에 넘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꾸 이제 진도에 급급해서 이제 기간을 타이트하게 짜다 보면은 그 이전 과정에서 수학적으로 충분히 이제 사고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수학 테크닉을 가지고 문제풀이만 익히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도 계획을 짜라라고 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는 그 계획 자체가 뭐 제가 권하는 것은 중등 과정은 최소한 이제 한 학년당 이제 한 4개월 정도는 시간을 기본 과정에 투자를 하고 심화 과정에서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8개월이죠, 그죠? 한 학년당 8개월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점점 학생 상황에 따라서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진도 계획을 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구체적인 진도표는 제가 샘플로 짠 것들을 이제 화면에 보여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계획을 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재들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기본 교재들을 공부를 하되 학생을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될 것인가, 그 부분 학생 상황 따라서 심도 있는 교재 수준을 결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더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